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려고 하니 이제는 정말 지쳐만 가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다른 집 남편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나 다닌다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결혼하고 나서부터 줄곧 원양어선을 타러 나가니까 졸지에 생과부가 되고 말았네요. 아이 낳고 가장으로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선택한 길이라기엔 남편에게도 제게도 너무 가혹하기만 하답니다. 원양어선을 타면 몇 달 만에 집에 올 때도 있는데 이게 어디 남편이냐고요. 동네 아저씨보다 만나는 횟수가 더 적어지니 이제는 남편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주위에서 하도 저를 과부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지 않은 사람들은 저를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과부로 아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옆집에 나이가 60 넘으신 호랍이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지 뭐예요. 한 번은 집 앞에 먼지가 가득해서 빗자루질 하러 나갔는데 글쎄 그 옆집 호랍이도 집 앞이 지저분했는지 빗자루질 하러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인사를 한 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호랍이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혼잣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살면 봄에도 외롭고 춥다는 둥, 과부 마음은 호랍이가 알아준다는 둥, 같이 살면 마음까지도 금세 따뜻해진다는 둥, 별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과부로 오인하는 것 같았어요. 하긴 과부로 오인할 만하죠. 남편이라고는 배 타러 나가서 올 생각도 안 하지. 늦게 낳은 자식이라 50이 넘은 중년의 여자가 자식을 혼자 키우고 있으니 오인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느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계시냐고 하면서 자꾸만 부르지 않겠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남자였고 더 자세히 들어보니 옆집 호랍이 목소리였답니다. 저는 속으로 저 호랍이가 대체 이 저녁에 웬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까 글쎄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치 부침개가 든 접시를 들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비도 오고 그래서 김치 부침개 좀 해봤다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이제껏 살면서 모르는 남정네가 해준 음식을 손수 받아볼 줄이야. 저는 괜찮다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옆집 살면서 성의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고맙다며 잘 먹겠다고 말하고는 그 호라비와 인사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진짜 당시에는 뭐에 홀린 건지 부침개를 그냥 얻어먹기도 미안하고 어차피 남편도 원양어선 타러 나갔고 없겠다. 그 호랍이 보고 괜찮으면 막걸리나 한 잔 같이 하자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호랍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그날은 짧은 봄방학 시즌이라 아이는 친할아버지 댁에 갔었고 저 혼자 있던 저녁이었거든요. 저는 냉장고 안을 뒤적이다가 어제 사다 놓은 막걸리를 발견했고 막걸리를 꺼내서 잔과 함께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 호라비가 우리 집 거실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는 두리번 우리 집안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실 한켠에 걸려있는 결혼사진을 발견하고는 사진 찍은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남편분이 일찍 떠나서 어쩌냐며 제게 뜬금없는 위로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저를 과부로 아는 이 사람에게 남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옆집 호라비가 부쳐온 김치 부침개에 우리는 막걸리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 김치 부침개 어찌나 맛있던지 이제껏 제가 먹어본 김치 부침개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맛있다며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비법은 사실 카레가루라면서 카레가루를 넣으면 김치 부침개가 더 맛있고 그리고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적절하게 섞으면 더 맛있다고 했답니다. 저는 어쩜 그렇게 잘 아냐며 요리를 잘하신다고 말하니 사실 자기는 얼마 전까지 유명한 음식점의 셰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일을 그만뒀냐고 하니까 요리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막상 할 일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요리하다가 아내까지 잃고 나서 요리라면 정말 이제는 치가 떨린다는 말을 했답니다. 난 그 소리가 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서 요리하다가 아내를 잃다니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옛날에 본인이 일하던 음식점에 큰 예약이 있었는데 그 예약 손님들은 바로 정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의 예약이었다며 자기가 고급 식당의 메인 셰프로 있다 보니 그 예약 손님들을 꼭 받아야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출근하고 나서 아픈 아내의 병이 도졌고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아내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지도 못한 채 그 시간에도 셰프로서 요리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런 사연이 있는 호라비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보니까 정말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해 보이는데 순간 동정심도 들면서 과부도 아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그래서 그런가 과부도 아닌 제가 마치 과부가 된 것처럼 이 호래비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급기야 위로를 해주겠다며 서로 건배하듯이 이런저런 대화와 함께 우리는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술이 취해서 잠이 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호라비와 제가 거실 한 곳에 나란히 있지 않겠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어찌할 줄 모르니 마침 깨어난 호라비도 놀란 듯 허겁지겁 추스려 입고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하려던 찰나 갑자기 호라비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사실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뜬금없는 고백을 하지 뭐예요. 정말 뜬금없는 고백이라 이거 놓으시라며 이러시지 말라고 말하니 어차피 둘 다 혼자 됐는데 뭐 어떠냐며 아직 결정하기 어렵고 힘드시면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 달라며 그렇게 호라비는 우리 집에서 나갔답니다. 그 뒤로부터 자꾸만 그 호라비가 생각이 났어요. 원양어선 타러 간 남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자꾸만 호라비 생각만 나기 시작했죠. 급기야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더욱 가까워졌고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렇게 사랑을 확인해 나갔어요. 그렇게 전 그 호라비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중 그 호라비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 집 앞에 서서 저를 보고 대뜸 프로포즈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마치 제가 과부가 된 것 마냥 꽃다발을 받아들고서 그 고백을 받아들이려던 그 순간 갑자기 원양어선 타러 나갔던 남편이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는 저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누구냐고 말을 하길래 저는 몸이 얼어서 당신 말없이 웬일이냐고 하니까 그럼 언제 자기가 이제껏 말하고 왔냐면서 원래 이 일이란 게 다 이런 거 아니었냐며 그런데 지금 당신 뭐 하는 건데 이 남자에게 꽃다발을 받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걸 또 지켜보던 호라비가 저보고 대체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 호라비에게 누구긴 누구냐며 이 여자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 호라비가 갑자기 넋이 나간 듯 나보고 그게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남편이 떡하니 앞에 서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이라고 말했죠.
저는 과부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남편도 살아있는 평범한 주부라고 하니까 호라비가 저보고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하길래 전 그 호라비에게 내가 과부라고 말했던 적 한 번도 없었다며 그쪽이 오해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 호라비가 갑자기 프로포즈 하려던 꽃다발을 바닥에 던져버리며 뭐 이딴 여편네가 다 있냐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남편은 그 호라비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워서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남편 없이 살다 보니 그동안 제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막상 남편이 다시 오니 어찌나 좋던지 옆집 호라비와는 차원이 다른 잘생기고 듬직한 우리 남편. 남편은 이제 원양 어선은 안 타겠다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만 가게라도 차리자고 해서 우리는 가게를 차렸고 동네에 조그만 한식집을 차렸는데 그곳에 그 호라비가 손님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보니까 옆에 새장가를 간 아줌마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언제 저런 아줌마를 만나게 된 건지. 아무튼 식당을 운영하는 저를 살짝 의식하나 싶더니 계산하면서 제게 하는 말이 자기가 전직 셰프로서 하는 말인데 음식에 조미료 좀 작작 넣으라고 훈계를 하지 뭐예요. 그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길래 누가 오해하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밤낮 안 가리고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우리 남편이야말로 정말 최고랍니다. 당시 한눈 팔았던 제 자신에게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남편에게 더더욱 미안한 마음 뿐이랍니다. 아무튼 지금보다 가게가 더더욱 잘 돼서 남편이 다시는 원양어선 타러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남들이 과부로 오인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살짝 질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과부보단 남편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이 훨씬 낫죠.